대중의 사랑을 받는 순간 스타의 일상은 더 이상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된다. 무대 위 표정 하나, 짧은 말 한마디, 고개를 돌리는 방향까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대다. 특히 K-팝의 중심에 선 여성 스타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숨막히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점유율 1점 원영. 원영은 4세대 K-팝에서 너무 유명해서 더 미움받는 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빠르게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고 아이브 활동을 통해 톱 아이돌의 위치를 굳혔다. 광고, 음악방송, 시상식, 패션 행사, 온라인 콘텐츠까지 원영의 얼굴은 다양한 공간에 등장했다. 그런데 노출이 많아질수록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호감과 비호감의 차원을 넘어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원영을 4세대 아이돌의 이상적인 완성형으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완성형 이미지 자체에 피로감을 느꼈다. 문제는 이 피로감이 종종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이유를 찾는 혐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원영을 향한 일부 비판은 실제 행동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그가 지나치게 예쁘고 인기 많고 주목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출발한다. 너무 꾸민다, 너무 의식한다, 너무 공주 같다, 너무 중심에 선다는 말들은 모두 원영이 가진 스타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뒤집어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이돌은 본래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직업이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아이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완벽한 직캠과 화보 같은 순간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원영은 바로 그 모순의 중심에 있다. 그는 잘하면 계산적이라는 말을 듣고 조금만 어색하면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거만하다는 해석이 붙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선택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 특히 원영에 대한 비판은 종종 이미지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사람들은 원영이 이미지를 잘 관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관리가 프로페셔널함인지 가식인지 쉽게 단정한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스타에게 이미지 관리는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온 원영에게 자연스러움이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술일 수 있다. 그런데 대중은 그 기술을 칭찬하기보다 의심하는 데 익숙하다. 원영이 받는 압박은 특히 여성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모순적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여성 아이돌은 예뻐야 하지만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당당해야 하지만 야망이 드러나면 안 되며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꾸민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원영은 이 모든 요구를 가장 높은 강도로 받는 인물이다. 그의 인기와 상징성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의미를 그의 행동에 부여한다. 단순한 손짓은 팬서비스인지 계산인지 논쟁이 되고 무대 위 표정은 자신감인지 과시인지 평가된다. 심지어 또래 아이돌들과의 비교도 끊이지 않는다. 누가 더 실력이 좋은지, 누가 더 자연스러운지, 누가 더 진정성 있는지 라는 질문은 원영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보다 경쟁 구도의 표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스타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원영이 적는 유명세의 역풍은 한국 아이돌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대중은 한 스타를 빠르게 정상에 올려놓지만 그가 정상에 오래 머무르면 곧 피로와 반감을 표출한다. 이 점 윈터 에스파. 윈터 에스파라는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같은 인물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압박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윈터가 외모와 발언, 멤버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면 여기서의 윈터는 특히 무대 태도와 표정 논란의 중심에 놓인 스타로 볼 수 있다. 에스파의 무대는 강한 세계관과 정교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멤버들의 표정과 에너지가 곡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한다. 윈터는 차갑고 선명한 인상, 날카로운 음색, 절제된 움직임이 잘 어울리는 멤버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된 분위기가 때로는 오해를 부른다. 무대에서 과하게 웃지 않으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강한 표정을 유지하면 차갑거나 불편해 보인다는 해석이 붙는다. 반대로 밝은 콘셉트에서 웃음을 많이 보이면 어색하게 꾸민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윈터에게 요구되는 표정은 곡마다, 무대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문제는 그 모든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이돌 무대에서 표정은 중요한 표현 요소지만 그것이 곧 성격이나 태도의 증거가 되는 순간 폭력적인 평가가 시작된다. 몇 초짜리 직캠 화면에서 눈빛이 다르게 보였다는 이유로 태도 논란이 만들어지고 행사장에서 멤버와의 거리감이 포착되었다는 이유로 관계 추측이 이어지는 상황은 윈터가 얼마나 좁은 해석의 틀 안에 갇혀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윈터는 말이나 행동이 과장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작은 반응의 차이가 더 크게 소비된다. 활발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스타는 그 에너지 자체로 오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차분한 스타는 침묵이나 무표정이 곧 메시지처럼 읽힌다. 윈터에게 붙는 태도 논란은 대개 명확한 사건보다 분위기와 인상에서 출발한다. 이 점이 더 위험하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문제라면 해명과 정리가 가능하지만 왠지 성의 없어 보인다. 표정이 별로다. 멤버를 불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는 식의 인상평가는 끝이 없다.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고 반박할수록 더 큰 논쟁이 되기 쉽다. 윈터는 이런 모호한 비판 속에서 계속 무대에 올라야 했다. 또한 에스파라는 팀의 특성도 압박을 강화했다. 에스파는 데뷔 초부터 미래적이고 비현실적인 컨셉트로 주목받았고 멤버들은 실제 사람인 동시에 하나의 세계관 캐릭터처럼 소비되었다. 이 구조 안에서 윈터의 차가운 이미지는 강력한 매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피로와 감정 변화를 드러내기 어려운 틀이 되었다. 스타가 캐릭터가 되는 순간 대중은 그 캐릭터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윈터가 무대 밖에서 더 편안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무대 위에서 다시 절제된 표정을 보이면 태도 문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여러 얼굴 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자유롭게 보여주기 어렵다. 여기에 팬덤 문화의 세밀한 분석이 더해진다. 팬들은 애정에서 출발해 멤버의 작은 표정까지 기록하지만 그 자료들은 팬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판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원래는 한 무대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아야 할 직캠이 어느 순간 표정 검열의 증거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참점, 안유진. 안유진은 아이즈원에서 아이브로 이어지며 꾸준히 중심에 서온 인물이다. 데뷔 초부터 큰 키, 시원한 이목구비, 밝고 건강한 에너지,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주목받았고 아이브에서는 리더로서 팀의 방향성과 이미지를 이끄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안유진이 받는 압박은 단순한 인기 멤버의 부담이 아니라 여러 기대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그는 아이즈원 출신이라는 강력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브라는 새 팀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했고 개인 예능과 광고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면서도 그룹의 리더로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안유진은 늘 잘하는 사람으로 기대되었다. 무대에서는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고 예능에서는 센스 있고 털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공식 석상에서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리더라는 자리는 팬덤 밖에서도 쉽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룹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리더는 책임감 있는 인물로 칭찬받지만 팀이 논란이나 비판을 받을 때도 리더는 가장 먼저 시선의 중심에 선다. 안유진은 아이브의 성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상징하게 되었다. 아이브는 데뷔 이후 빠른 속도로 정상급 걸그룹으로 성장했고 그만큼 멤버 개개인의 행동도 자주 화제가 되었다. 그 안에서 안유진은 팀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멤버들의 분위기를 조율하며 외부 활동에서는 아이브의 이미지를 대표해야 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리더답게만 존재할 수 없다. 피곤한 날도 있고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도 있으며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럼에도 안유진에게는 흔들림이 허용되지 않는 듯한 기대가 따라붙었다. 아이즈원 시절과의 비교 역시 끊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막내 라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아이브에서는 성숙하고 단단한 리더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이지만
대중은 종종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안유진이 더 차분해지면 예전의 발랄함이 사라졌다고 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 리더답지 않게 가볍다는 식의 모순적인 반응도 나타난다. 또한 안유진은 비주얼과 몸매,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는 대중에게 호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체형과 외모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스타에게 향한 칭찬은 때로 감시의 다른 얼굴이다. 관리 잘한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변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숨어 있다. 안유진은 이런 요구 속에서도 무대와 예능, 광고, 리더 역할을 병행해왔다. 특히 예능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활기찬 모습은 대중적 호감도를 높였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익숙한 인물로 느끼게 만들었다. 익숙함은 친근함을 낳지만 동시에 함부로 평가해도 된다는 착각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안유진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송과 무대에서 편집되고 연출된 일부만을 본다. 그 일부를 바탕으로 성격 전체를 판단하거나 리더십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유진의 압박은 다 잘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피로와 닮아 있다. 4. 카즈아. 카즈아는 르세라핌 데뷔와 동시에 독특한 이력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발레를 전공한 멤버, 우아한 선, 고급스러운 분위기, 운동으로 다져진 몸의 균형감은 그를 다른 아이돌과 구별짓는 강력한 요소였다. 대중은 카즈아를 처음부터 특별한 이미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별함은 곧 비교의 기준이 된다. 발레라는 배경은 카즈아의 매력을 설명하는 언어였지만 동시에 그가 아이돌로서 평가받을 때마다 따라붙는 검증의 잣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춤을 볼 때 단순히 K-팝 퍼포먼스로만 보지 않고 발레 전공자의 몸짓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반대로 아이돌 춤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비교했다. 어떤 무대에서는 우아한 선이 장점으로 칭찬받았지만 다른 무대에서는 힘이나 리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카즈아는 자신의 출신이 만든 기대와 아이돌 퍼포먼스가 요구하는 에너지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야 했다. 노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데뷔 초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멤버였기 때문에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르세라핌이 워낙 큰 주목을 받은 팀이었고 카즈아 개인의 화제성도 높았기 때문에 작은 불안정함이 크게 확대되었다. 보컬 파트가 많지 않거나 라이브에서 긴장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곧 실력 부족의 증거처럼 소비되었다. 대중은 카즈아가 발레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미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아이돌 영역에서도 빠르게 완성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발레와 K-팝은 몸을 쓰는 예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훈련 방식과 표현 방식, 무대의 목적이 크게 다르다. 발레에서 요구되는 긴장과 선, 중심의 사용은 K-팝 안무의 박자감, 표정 연기, 카메라 장악력과 다르게 작동한다. 카즈아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아이돌 무대에 적응해야 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또한 그의 이미지는 우아함이라는 단어에 강하게 묶여 있었다. 우아하다는 평가는 분명 장점이지만 그것이 고정된 캐릭터가 되면 다양한 시도를 제한한다. 카즈아가 강렬한 콘셉트를 소화하면 발레 이미지와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면 존재감이 약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는 발레리나 같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걸그룹 멤버로서 다채로운 표정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 이 역시 완벽함의 모순이다. 카즈아에게 향한 비교는 때로 같은 팀 멤버들과의 능력 비교로 이어졌다. 누가 더 춤을 잘 추는지, 누가 더 노래가 안정적인지, 누가 더 무대에서 눈에 띄는지를 따지는 글들은 그룹의 다양성을 경쟁 구조로 바꿔놓는다. 팀은 각자의 장점이 모여 완성되는 구조인데 온라인 담론은 자주 그것을 서열화한다. 카즈아는 그 서열화 속에서 발레라는 고유한 장점을 인정받는 동시에 바로 그 장점 때문에 다른 능력의 부족함을 더 크게 지적받았다. 외모와 체형에 대한 시선도 빠지지 않았다. 발레 출신다운 자세와 몸매는 칭찬의 언어로 소비되었지만 그런 칭찬 역시 그의 몸을 끊임없이 관찰 대상으로 만든다. 아이돌에게 몸은 무대의 도구이자 이미지의 일부지만 지나친 관찰은 개인의 신체를 대중의 평가 대상으로 고정시킨다. 5. 김채원.
김채원은 아이즈원에서 르세라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미지와 역할이 크게 바뀐 멤버다. 아이즈원 시절 그는 맑고 부드러운 음색, 안정적인 무대력, 귀여움과 차분함이 공존하는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르세라핌의 리더가 되면서 김채원은 더 이상 개인의 매력만으로 평가받는 위치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팀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대표해야 했고 멤버들의 중심을 잡아야 했으며 무대 위에서는 강한 콘셉트를 소화하고 무대 밖에서는 리더다운 침착함을 보여줘야 했다. 특히 르세라핌은 데뷔 초부터 큰 관심과 동시에 여러 논란을 겪은 팀이었기 때문에 김채원에게 주어진 리더의 부담은 일반적인 신인 그룹의 리더보다 훨씬 무거웠다. 킴을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은 자연스럽게 리더의 표정과 발언을 주목했다. 어떤 상황에서 김채원이 충분히 단호했는지, 멤버들을 잘 이끌었는지, 공식석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리더라고 해서 모든 논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팀의 결정과 회사의 대응, 방송 환경, 팬덤의 반응은 한 명의 멤버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김채원은 종종 팀 전체의 긴장을 대표하는 얼굴로 소비되었다. 이는 리더라는 역할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대중은 리더에게 문제 해결 능력, 감정 통제력, 팀워크의 증거를 동시에 요구한다. 김채원은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노래하고 춤춰야 하는 아티스트이면서 동시에 팀의 안정감을 보여줘야 하는 관리자처럼 보이기를 요구받았다. 특히 르세라핌의 콘셉트가 당당함과 자기 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김채원은 더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다. 콘셉트와 현실의 압박이 겹치면 스타는 자신의 불안조차 쉽게 드러낼 수 없다. 강해야 하는 팀의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인간적인 피로가 아니라 콘셉트의 균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채원의 보컬과 퍼포먼스 역시 지속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안정적인 실력을 가진 멤버로 인정받아왔지만 팀이 논란에 휩싸일 때는 개인의 장점마저 방어의 근거로 동원된다. 팬들은 그의 실력을 강조하며 팀을 지지하고 비판적인 대중은 팀 전체의 무대 완성도를 기준으로 다시 그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김채원 개인은 칭찬과 비판의 균형을 잡기보다 킴을 대표해 더 많은 말을 듣는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아이즈원 시절과의 비교도 끊이지 않았다. 과거의 김채원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르세라핌의 김채원은 짧은 머리, 강한 눈빛, 직선적인 퍼포먼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줬다. 이 변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동시에 일부에게는 낯섦과 거부감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스타가 성장하고 변하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김채원은 바로 그 기대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현재를 증명해야 했다. 리더로서의 압박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무겁다.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말실수를 피해야 하며 멤버들을 배려하되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 무대에서는 강렬해야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팬들 앞에서는 다정해야 하지만 논란 앞에서는 단단해야 한다. 저축 6점 사쿠라는 일본 활동, 한국 데뷔, 프로젝트 그룹 활동, 그리고 다시 르세라핌으로 이어지는 여러 번의 출발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의 커리어는 일반적인 아이돌의 성장 서사와 다르다. 한번 데뷔하고 서서히 인지도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이름으로 새로운 팀과 새로운 콘셉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사쿠라는 늘 신인처럼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베테랑다운 완성도를 요구받는 모순된 위치에 놓였다. 대중은 그를 오래 활동한 스타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가 새롭게 도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성장의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르세라핌 활동 이후 사쿠라에게 집중된 가장 큰 비판은 보컬과 무대 역량이었다. 오랜 연차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멤버인 만큼 사람들은 그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라이브 무대나 퍼포먼스에서 작은 흔들림이 보이면 그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긴 커리어 전체를 평가하는 근거로 확대되었다.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부족하냐? 는 식의 말은 사쿠라가 겪는 압박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이 말 안에는 노력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거치고 언어와 팀 문화를 바꾸고 서로 다른 팬덤과 대중의 기대를 감당해온 시간이 삭제된다. 사쿠라는 이미 완성된 스타로 취급되지만 동시에 여전히 증명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특히 그는 비주얼과 팬덤 충성도 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지지하는 팬들은 그의 성실함과 무대 경험, 팬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했고, 비판하는 이들은 가창력이나 퍼포먼스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사쿠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평가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스타의 실력을 논할 때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지 조롱은 아니다. 사쿠라에 대한 일부 반응은 비판을 넘어 한 사람의 오랜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흐르기도 했다. 이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중문화의 잔혹한 면이다. 사쿠라는 커리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그 변화의 과정은 모두 공개된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연습실에서만 겪어도 어려운 시행착오가 방송, 직캠, 온라인 댓글 앞에서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다시 자신을 추슬러야 했다. 또한 사쿠라에게는 국가적 시선과 팬덤 정치도 따라붙었다. 일본인 멤버로서 한국 걸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일은 언제나 복합적인 해석을 동반한다. 그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 읽히기도 했고, 이는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조심성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사쿠라는 여러 번의 전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무대에 서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대중은 때로 성장하는 사람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사쿠라에게 향한 압박은 이미 유명하니 더 잘해야 한다는 요구와 아직 부족하니 더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7점 닝닝. 닝닝은 에스파의 메인 보컬로서 뛰어난 가창력과 강한 존재감을 가진 멤버지만 동시에 국적과 정체성에 대한 시선이 유난히 날카롭게 작동한 인물이다. K-팝에서 외국인 멤버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지만 한국 대중문화 산업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타에게는 여전히 복잡한 기대가 따른다. 닝닝 역시 무대에서는 완벽한 한국 아이돌로 기능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이 이중적 위치는 그가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더 큰 해석을 낳았다. 특히 중국 선수에 대한 응원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일은 닝닝을 둘러싼 시선이 얼마나 빠르게 정치적, 민족적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스포츠 응원이라는 비교적 일상적인 표현도 국정 문제와 결합되는 순간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입장 표명처럼 받아들여졌다. 일부 대중은 이를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외국인 멤버가 자신의 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과도하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닝닝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시선 속에 놓였다는 점이다. 한번 논란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후의 발언과 행동도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된다. 닝닝이 한국어로 말하는 방식, 방송에서 보이는 반응, 멤버들과의 관계,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때로는 불필요한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외국인 아이돌이 겪는 구조적 부담과 맞닿아 있다. 한국 대중은 외국인 멤버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존중하길 요구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닝닝은 이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다. 그는 에스파의 음악적 중심축 중 하나로서 고음을 책임지고 무대의 밀도를 높이는 멤버지만 그의 실력보다 논란의 이미지가 먼저 언급되는 순간도 있었다. 이는 스타에게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다. 한 사람의 커리어는 수많은 무대와 노력으로 구성되지만 대중의 기억은 때로 하나의 논란을 중심으로 정리된다. 닝닝의 가창력, 음색, 라이브 역량은 여러 무대에서 확인되어 왔지만 온라인 담론에서는 그 성취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발언 논란이 반복적으로 소환되곤 했다.
또한 외모와 태도에 대한 평가도 그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다. 강렬한 인상과 자신감 있는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는 매력으로 읽히지만 비판적인 시선에서는 건방짐이나 거리감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멤버에게는 같은 행동도 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 멤버가 보이면 개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이 외국인 멤버에게는 태도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확대된다. 닝닝이 감당한 압박은 단순히 아이돌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를 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타로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그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팬들에게 사랑받아야 하며 동시에 글로벌 팬덤 앞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두 방향의 기대는 자주 충돌한다. 닝닝의 사례는 K-팝이 글로벌 산업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인 멤버에게 매우 섬세하고 때로는 불균형한 충성의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는 발점 윈터는 에스파의 핵심 멤버로 데뷔 이후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깨끗하고 차가운 인상의 비주얼, 독특한 음색, 무대 위에서의 절제된 분위기는 그를 빠르게 주목받게 만들었다. 하지만 주목의 크기가 커질수록 윈터에게 향한 시선도 더 세밀해졌다. 그가 무대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멤버들과 어떤 방식으로 눈을 맞추는지, 인터뷰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까지 모두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에스파는 데뷔 초부터 독자적인 세계관과 강한 콘셉트로 화제를 모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멤버 개인에게도 평범한 아이돌 이상의 상징성이 부여됐다. 윈터는 그 안에서 차분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맡은 것처럼 소비되었고, 이 이미지는 많은 사랑을 받는 동시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왔다. 어떤 날 윈터가 평소보다 조용하면 피곤해 보인다는 걱정보다 먼저 태도 논란이 만들어지고, 어떤 순간 웃음이 적으면 멤버들과의 관계를 추측하는 글이 올라온다. 짧은 영상 조각은 맥락을 잃은 채 공유되고, 몇 초의 표정은 그의 성격 전체를 설명하는 증거처럼 사용된다. 이는 윈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팝 소비 방식의 문제다. 팬들은 무대 뒤의 친밀함까지 알고 싶어하고, 대중은 그 친밀함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나 컨디션은 외부에서 완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윈터는 공개된 순간마다 일정한 온도와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처럼 기대된다. 외모에 대한 평가 역시 윈터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했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체형, 얼굴의 분위기 변화가 매 활동마다 비교되었고, 어떤 스타일이 어울린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 그의 매력 자체를 판단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아이돌에게 외모 평가가 익숙한 일처럼 여겨지는 산업 구조 속에서도 윈터의 경우 그 평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다. 한 장의 사진, 한 번의 직캠, 한 번의 행사 참석만으로도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 양극단의 반응은 그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발언에 대한 감시도 컸다. 말수가 많지 않고 담백한 스타일의 멤버일수록 짧은 말 하나가 더 크게 해석된다. 윈터의 농담이나 반응은 때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아니라 검토해야 할 발언처럼 취급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스타가 솔직해지기 어렵다. 솔직하면 위험하고 조심하면 차갑다는 말을 듣는다. 에스파 내부에서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다. 멤버들과의 친분은 팬들에게 즐거운 콘텐츠가 되지만 동시에 누가 누구에게 더 다정했는지, 누가 덜 반응했는지를 분석하는 과잉 해석의 재료가 된다. 윈터가 받는 압박은 늘 적절해야 한다는 요구로 요약된다. 너무 활발해도 어색하다고 하고, 너무 조용해도 성의가 없다고 한다. 강한 콘셉트를 소화하면 차갑다고 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면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한다. 결국 윈터는 자신의 실제 성격과 대중이 기대하는 캐릭터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온라인은 빠르게 반응한다. 윈터의 사례는 인기 있는 아이돌이 얼마나 미세한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9점 김민주는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경계 위에서 유난히 많은 비교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아이즈원 활동 당시 그는 단아하고 청순한 비주얼, 안정적인 이미지,
조용하지만 눈에 띄는 존재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룹 활동이 끝난 뒤 배우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에게 향한 시선은 응원만큼이나 엄격한 검증으로 바뀌었다. 대중은 김민주를 바라볼 때 종종 두 개의 기준을 동시에 들이댄다. 하나는 아이돌로서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로서의 기준이다. 아이돌로 활동할 때는 노래와 춤, 팬서비스, 무대 장악력이 평가의 중심이었다면 배우로 전환한 뒤에는 발성, 감정 표현, 대사 전달력, 캐릭터 해석력이 새롭게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는 이 두 기준이 서로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주에게는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아이돌 때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배우로서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려 하면 아직 아이돌 같다는 말을 듣고, 반대로 차분하고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면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이는 단순한 직업 전환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중이 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을 때 생기는 고정관념의 압박이다. 김민주의 경우 특히 외모가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름답고 맑은 이미지가 장점이었지만 바로 그 장점 때문에 연기력 논의가 외모 평가에 가려지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캐스팅을 두고 비주얼 중심이라고 단정했고, 어떤 이들은 아직 충분히 보여주기도 전에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자주 겪는 편견이지만 김민주에게는 그것이 더 섬세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과격한 논란보다 지속적인 비교, 노골적인 비난보다 은근한 의심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 사람들은 그가 배우로 성장할 시간을 주기보다 처음부터 완성된 배우처럼 증명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기라는 영역은 경험과 실패, 시행착오가 축적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김민주는 이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인 배우라면 자연스럽게 허용될 미숙함조차 더 크게 확대되었다. 아이돌 활동 당시 쌓아올린 이미지가 배우로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족쇄가 된 셈이다. 김민주가 받는 압박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은 조용한 긴장에 가깝다. 그는 큰 말실수나 극단적인 논란보다 과연 잘할 수 있느냐는 의심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했다. 특히 팬덤 내부와 외부의 기대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팬들은 그가 더 많은 작품에서 주목받기를 바라지만 일반 대중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결국 김민주에게 요구되는 완벽함은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겪는 성장의 시간을 압축하라는 요구와 같다. 그는 아이돌의 반짝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배우의 깊이를 갖춰야 하고, 과거의 인기를 활용하면서도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조용한 이미지 속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모순적 기대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김민주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에서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대중이 스타에게 얼마나 빠른 완성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10. 장원영. 장원영은 4세대 K-팝을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은 만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촘촘하게 대중의 시선을 받는 인물 중 하나다.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따라붙는 말은 단순히 인기가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보인다, 너무 완벽해 보인다, 그래서 더 불편하다에 가깝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표정, 카메라를 바라보는 각도, 팬들과 소통할 때의 말투, 심지어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도 온라인에서는 확대되고 반복 재생된다. 어떤 장면은 귀엽고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얻지만 같은 장면이 다른 공간에서는 계산된 행동, 과한 자기 연출, 아이돌다운 척이라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해석이 실제 장원영의 의도와 무관하게 만들어지고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새로운 장면을 다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에서 밝게 웃으면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말을 듣고 표정이 차분하면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카메라를 잘 찾으면 욕심이 많다는 말이 붙고 카메라를 피하면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장원영에게 요구되는 완벽함은 단순히 예쁘고 잘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늘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면 안 되고 프로답게 움직여야 하지만 계산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며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만 자의식이 강해 보이면 안 되는 모순 속에 놓인다.
특히 장원영이 어린 나이에 대비해 대중의 성장 과정을 거의 공개적으로 지나왔다는 점은 이 압박을 더 크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가 변화하는 과정을 한 명의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으로 보기보다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하는 콘텐츠처럼 소비해왔다. 얼굴형, 체형, 말투, 무대 매너, 광고 이미지가 하나씩 비교되고 그 비교는 때로 칭찬의 형태를 띠지만 결국 항상 최상의 상태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장원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다 대중이 너무 빨리 한 사람을 상징으로 만들고 다시 그 상징을 공격한다는 데 있다. 장원영은 공주 같은 아이돌, 센터의 정석, 브랜드가 사랑하는 얼굴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그 수식어는 동시에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피로해하고 동경하면서도 끌어내리고 싶어한다. 이중적인 감정이 모일수록 장원영의 모든 행동은 정상적인 해석보다 과잉 해석에 먼저 노출된다. 그가 음식을 먹는 방식까지 논쟁이 되는 풍경은 K-팝 산업이 얼마나 스타의 사적인 몸짓까지 상품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장원영이 겪는 압박은 개인의 인기세가 만든 특수한 현상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아이돌이 감당해야 하는 감시 문화의 압축판이기도 하다. 완벽한 비주얼, 완벽한 태도, 완벽한 무대, 완벽한 소통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그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정말 완벽한 스타인가? 아니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는 쾌감인가? 장원영은 그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다.